그녀는 잡지를 즐겨봅니다. 그는 영화를 즐겨봅니다. 영화를 사랑한다면 시내21과 무제한 영화 감상 어플리케이션 마이 캐치온을 함께 만나보세요. 지금 무비 마니아를 만나보세요. (21의) 생각 이세영입니다. 사과가 풍년입니다. 초여름에 웬 사과 타령이냐고요? 짐작하셨겠지만 먹는 사과가 아니라 말로 하는 사과입니다. 윤창중 허태열에서 박근혜 그리고 남양유업 임직원들까지 부적절한 처신과 발언으로 비판 여론이 빗발치자 최근 잇따라 고개를 숙인 분들인데요. 이 중엔 차라리 아니함만 못했던 불량 사과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물론 억울해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사과하라고 해서 했더니 더 이상 우리에게 얼마나 더 많은 굴욕을 요구하는 것이냐, 이런 거죠. 이번 주 한겨레 20일 기획기사 주제는 샘물도 식히는 사과의 기술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평소에 사과를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예, 가끔 합니다. 가끔. 주로 어떤 일로 사과를 하세요? 마감이 되었을 때? 팀장, 네, 편집장한테? 전 팀장에게? 그렇군요. 최근 가장 큰 화제를 모았던 사과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관련된 성추문 관련된 사안이었죠. 셀프 사과다, 다단계 사과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뭐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까? 이게 최근에 문제가 됐던 사과들을 보면 이렇게 사과를 열심히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도 욕을 먹는 사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그냥 개인들끼리 사과를 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한가요? 진심을 얼마나 보여주느냐가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과연 이 청와대 사과나 혹은 남양유업에서 했던 사과들이 정말 진심을 담았는지에 대한 대중의 의구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사건이 터졌을 때, 그러니까 경질에 대해서 가타부타 자세한 얘기가 없었죠. 그런 설명 없이 그냥 대통령께 사과를 한다라든가. 셀프 사과. 요즘만 셀프 사과죠. 그런 맥락들. 그리고 남양유업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요. 처음에 이제 문제가 불거지니까 녹취록이 이제 인터넷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니까 그 녹취록 내용은 3년 전 내용이고 그 해당 영업사원은 이미 퇴사했다. 그러니까 본질, 왜 사람들이 왜 화를 내는지, 피해자가 왜 고통을 호소하는지에 대한 책임감이나 책임 인정 없이 그냥 그런 거가 있었으니 미안하다, 죄송하다고 했기 때문에 약간 사과를 하시고도 허리를 굽히시고도 욕을 먹는 게 아닌가. 끌어오르는 대중의 분노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희명에 급급했다는 거군요. 그런 면도 있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아내에게 사과할 일이 잦아요. 딴에는 이제 진심을 담아서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그게 무슨 사과냐, 불쾌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 건지.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사과에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타이밍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경우. 주로 어떤 문제 때문에 사과를 하시나요? 주로 주말에 술 마시고 애들 안 돌보고 평일에 자주 늦고 그러고 나서 잘못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문제는 또 하시죠. 그렇죠. 아까 같은 문제인 것 같은데요. 타이밍이 문제겠지만 사과에 대한 어떤 전문가, 그러니까 위기관리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사과 미안하다라는 말은 표현일 뿐이고 표현을 넘어서서 그게 내 책임이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어떤 개선 사항까지 나와줘야 그게 진정한 사과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사과를 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과의 뜻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낯불 켜고 이렇게 얼굴 찡그리고 지내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애들도 힘들고. 그래서 빨리 상황을 좀 수습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좀 강한 편인 것 같아요. 또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인 간의 사과는 바로 사과를 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어떤 화를 식힐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한데 또 거기에 잘못했을 것을 예상하시고 다시 한번 빠르게 사과를 하시는 거면 화를 돋우는 결과가.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와 닿더라고요. 저는 이제 빨리 수습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 즉각, 신속하게. 그러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공적인 기구에서 빨리 사과를 하는 건 중요한데 그렇지만 그걸 너무 빨리 하려다 보니까 다단계 사과를, 그러니까 잘못
그 잘못이 무엇인지 네. 저희 파악하지 않고 일단 사과를 하고 또 눈치 봐서 아직 비판 여론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또 하게 되는 계속 다단계 사과를 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뭐가 빠르고 뭐가 느리고 뭐가 그 타이밍이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네. 그 말씀드렸던 다시 그 재발이 나지 않도록 상세한 설명, 책임의식을 느끼고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서 개선책까지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일련의 사과를 신속하게 내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게 사과를 용이 주도하게 할 수 있으면 애초부터 잘못을 안 저지르죠. 아, 그렇죠. 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사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좀 이견이 있었는데요. 네. 일단은 타이밍이 좀 늦었다는 그 해석들이 진단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일단은 사건이, 그러니까 윤창중 전 대변인의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한 5일이 지난 후에 이제 유감이나 이제 송구스럽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혔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대중들이 굉장히 궁금해 했을 거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멘트가 없었기 때문에 네. 좀 타이밍이 좀 늦지 않았나 그런. 그 자리는 어땠나요? 그게 이제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였나요? 네. 그런 자리에서 그러니까 직접 국민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 사과의 장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여쭤본 한 위기 관리 전문가 분께서는 그러니까 차라리 뭐 귀국 비행기에서 내린 다음에 기자들을 만났을 텐데 그때 뭐 간단한 유감의 표명이나 앞으로 좀 더 뭐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 그 정도만 얘기를 해줬어도 어땠을까? 그게 좀 더 최선의 어떤 그 사과나 유감에 대해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었을까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네. 네. 말씀 나온 김에 이 의사소통 전문가들이 권하는 효과적인 사과의 기술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뭐가 궁금하신가요? 한 7가지를 열거를 네네. 하셨던데요. 네네. 지금까지 이제 타이밍도 말씀을 하셨고, 네네네. 네. 그리고 장소도 얘기하셨고.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취재하면서 저도 이러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 네. 그 조건부 사과예요. 만약에 네가 기분 나빴다면, 만약에 당신이 굉장히 그걸로 피해를 입었다면 죄송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오히려 상대방을 기분 나쁜 상대방을 옹졸하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 별 잘못이 없는데 너가 이런 것에 발끈했다라는 뜻을 전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번에 그 채널 A에서 5.18 관련 보도 쪽이 좀 논란이 됐던 보도이지 그랬죠. 않습니까? 네. 이제 5월 20일에 사과 방송을 했는데 이제 앵커분께서 이제 이런 조건부 뭐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오히려 사과보단 공격의 뜻을 내포하는 문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되도록 사과문이나 사과문 전달할 때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 게 좋다고 많이 이렇게 조언들을 하시더라고요. 박 기자는 사과할 때 그런 표현 안 쓰시나요? 저는 가끔 썼는데. 그러니까 저도 별로 생각 없이 정말 당신이 기분나빠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저도 이번에 느꼈던 것 저도 같습니다.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또 다른 팁으로는 또 뭐가 그리고 뭐 그러나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 본심은 얘기 아니었습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토를 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명을 계속하는 건데 좋지 않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또 연장선 같은 맥락의 얘기로 해명 그러니까 일단 사과를 하는 건데 자기 해명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윤창중 대변인의 사과가 그 통계가 있던데요. 어땠나요? 그게 이제 문장을 분석해 보니까 전체 문장 중에 무려 91%가 자신의 이제 해명,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사과의 뜻을 전한 거는 이제 앞 9% 정도의 문장밖에 없었다고 해요.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정말 사과의 효과라기보다는 오히려 뻔뻔스럽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과를 잘못해서 문제가 된 경우를 이제 주로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사과를 잘해서 말 그대로 천냥빚을 갚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나요? 공교롭게도 국내에서는 사과를 굉장히 잘해서 칭찬을 받거나 흥한 경우가 안타깝게도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외국 사례를 보면은 이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의료 분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의료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를 하고 답답함을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는데 병원 측에서는 충분히 그 설명을 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다 보니까 정말 사고라 하더라도 사과의 얘기를 전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비슷한 의료사고로 형을 잃으신 분이 이제 그 소리웍스라는 NGO를 만들어서 진실 말하기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이제 좀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을 확산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뒤에 만약에 정말 이게 실수다 그러면 사과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렇게 되면 소송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지만 보상을 받기 위한, 근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정말 금전적 보상을 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그거보다는 진심 어린 사과를 듣길 원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죠. 네. 그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이제 병원 측에서 이제 사과를 할 경우에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돼버려서 오히려 네. 추후에 소송에서 불리해질 것이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방어적으로 나와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었던 거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그러니까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과를 받고 그 보상을 오히려 뭐 더 좋은 일에 쓴다거나 이런 사례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돈을 금전적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뭐 그러면 병원 다시 기부를 할 테니 장학금 써달라고 한다거나 그런 결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정치사에서 아름다운 사과로 기억되는 사례가 하나 있죠. 김근태 전 민주당 고문. 케이스인데요. 그 여의도에서 나오는 사과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정말 사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에서 좀 의외의 사과가 하나 있었죠. 2002년도에 앞서 2000년도에 최고위원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썼다는 사실을 2000년도 고백했던 고 김근태 고문, 그러니까 당시 이제 민주당 상임 고문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된 상황인데. 그렇죠. 스스로 고백을 하고 게다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이제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걸 감수를 하고 그걸 감수하고 잘못을 인정한 것은 그러니까 다분히 이제 사과에 그치지 않은 아까 저희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책임 인정까지 했던, 그리고 이번 참에 이런 것 좀 정리해 나가자라고 얘기했던,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례적인 사과로 기억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사과를 많이 하시는 우리나라에서 조금 볼 수 없는 우리나라도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사과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네요. 뭐 사과의 결과가 좋지는 못했지만 아마 미국 내에서도 이 사과를 놓고 좀 의견이 갈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재선까지 된 걸로 봐서는 그 사과가 뭐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2009년도, 2008년도 초반에 이제 그 대통령이 되고 인선에 실패했을 때 강요 지명을 하면서 그렇죠. 강요 지명 후에 이제 줄줄이 이제 사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내가 잘못했다. 톰 대슐이었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이어진 방송에서 내 잘못이다라는 걸 분명히 메시지를 전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좀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과와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소개를 하셨어요. 노팅엄 대학 연구팀이 4년 전에 사과의 힘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면서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 연구팀에서 재밌는 실험을 한번 했는데요. 그 온라인 경매 사이트 이베이 아시죠? 근데 이제 이 서비스를 이용한 다음에 좀 불만을 표시했던 고객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고객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사과문을 정중하게 보낸 다음에 뭐 이러이러하고 뭐 이러이러한 죄송하게 생각하다. 그러니까 당신의 평가를 철회해달라라고 했을 때가 있었고, 뭐 2.5유로 보상책을 제시하거나 5유로 보상책을 제시해서 당신 평가를 철회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을 때 어느 게 가장 효과가 컸는가라는 실험을 했는데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그런 메일을 받았다면. 글쎄요, 뭘 선택하셨을까요? 5유로? 결과가 어땠나요? 그러니까 가장 큰 효과를 봤던 거는 이제 그 사과문, 정중한 사과 이메일이었고요. 저 같으면 사과면 다 끝나는 겁니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5유로, 사과문과 5유로. 그렇죠. 아무튼 그 사과가 다른 금전적 보상보다 더 큰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유익한 내용이었어요. 저처럼 이제 아내나 아이들한테 사과를 할 일이 많은 불량 아빠들 같은 경우는 특히 새겨들어야 할 내용인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한겨레 21 표지 이야기는 전국 동시지방선거 D-1년 특집입니다. 잡지를 보시면 표지에 363이란 큰 숫자가 박혀있는 것이 눈에 띌 텐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지난 5년간 치른 지방자치 재보궐선거 숫자입니다.
여기엔 해마다 군수를 새로 뽑았던 경남 함양과 창녕 같은 곳도 있는데요. 풀뿌리 민주주의의 보루가 되어야 할 지방자치가 왜 이렇게 망가진 걸까요? 출마꾼들의 잔치로 전락한 지방자치를 주민들의 리그로 바꿔낼 묘안은 없는 것인지, 지방정치 전문가들과 현장에서 뛰는 단체장 그리고 의원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21의 생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세영이었습니다.